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0월 24일.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그 유튜브 이 커뮤니티 글로도 올라가니까요. 글로도 한번 좀 구독자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회원분들은 이제 카페나 뭐 유튜브나 뭐 둘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전쟁터라는 이 말이 요즘 시장에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래서 한번 보면 무역 분쟁을 즐기듯이 지금 거친 말을 이어오는 트럼프는 최근 중국 주가 이 하락에 좀 은근 좀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미국은 강하고 중국은 약하다. 꼭 이게 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꼭 증명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좀 안 해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이들이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더욱 과장하여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욱더 강해지고 싶어하는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 중이죠. 최근 하락 중이고, 이 10년 가까이 상승을 이어온 미국 증시는 뭐 이제 힘을 잃어가는 걸까? 라고 한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무역 분쟁의 결과가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승리가 아닌 서로에게 모두에게 네, 모두에게 큰 생채기만 좀 남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전일 우리 증시 하락은 전 국민이 보는 뉴스, 전형 뉴스에 나을 만큼 하락보다는 상승 분위기가 좀 이미 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락의 농도는 좀 과했다라는 거고, 다만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피크를 이미 친 현황에서 추세적 상승을 바라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흔히 말하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오전에 지금 아무래도 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보이더라도 흥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전히 신규로 무언가를 사려고 주식시장에 이렇게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여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쟁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뭘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신규 매수자들은 관망, 보유자들은 전략대로 이제 꾸려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죽지 않고 좀 가족 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이것만을 기도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할 뿐인 게 이제 전쟁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뭐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위험한 것보단 나니까요. 네, 괜히 섣부르게 얘기하셨다가 또 상처 보시면 안 되니까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는요 지금 요 글에 써져 있듯이 원달러 차트를 이제 뒤집어 놓은 차트입니다. 마치 코스피를 보는 것처럼 횡보하다가 빠지고 횡보하다가 살짝 빠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율에 좀 주시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아래도 써드렸듯이 환율에 좀 주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한 번씩 아니면 앞으로 한번 이렇게 뭐 환율 차트를 한 번씩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요. 제 시리버머의 어록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록은 뭐 짧게 좀 같이 진행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하나는 먼저 첫 번째, 공짜는 없다. 이 어록들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비슷비슷한데요. 그래도 그 안에 좀 어떤 내용들이 좀 주옥같기 때문에 한번 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성공은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거액의 꽁돈을 당신에게 건네줄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없다. 설사 이제 꽁돈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해도 그걸 당신 주머니에 억지로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무척이나 어려운 사업이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연구, 지적인 능력, 또 인내심, 이 정신적인 단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값진 열매를 절대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또 넘어가서 보면 공짜로 얻으려 하면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식 시장이 붐을 탈 때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중들이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런 시기에는 시세 조종이냐 투기냐를 놓고 왈가왈부하거나 면밀하게 구분 지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마치 거리의 지붕마다 동시에 떨어져 내리는 빗방울의 차이를 구별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좀 단어를 좀 이렇게 세게 씁니다. 제시는 그러니까 호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호구는 늘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주식 붐이 불면 항상 어리석음에 비롯돼 주변의 흥청거림이나 자극을 받은 투기 본능이 활활 타오른다. 쉽게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이 속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것도 한참 상승한 뒤에 매수하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 세력이 사고자 할 때 매도하고 세력이 팔고자 할 때 매수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이것은 역설이 아니고요. 시장의 기록, 통계를 보여주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순식간에 번 돈은 순식간에 나간다 라는 거. 자, 모든 투기자들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는 너무 단기간에 부자가 되겠다고 조바심하는 것이다. 2, 3년 뒤에 자기 자본을 500% 수익을 거두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달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다. 가끔은 성공하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성공한 어떤 용감한 트레이더들이 과연 그 돈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제시는 절대 지키지 못한다. 왜 그럴까 한번 보면 건강하지 못한 돈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굴러 들어온 돈은 아주 잠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런 경험을 해본 투기자는 균형 감각마저 상실한 채 이렇게 말한다. 2달 만에 내 자본을 5배로 만들었으니까 또 2달 후에는 내 돈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상상해봐. 정말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이런 투기자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대박을 노리고 전부를 걸다가 끝끝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극적이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진짜 파국을 맞게 되는 거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업으로 한번 예를 들면은 이 작은 기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가라면 첫 해부터 투자 수익률을 25%를 넘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든 초보자들은 연 25%의 이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우습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주식하면 한 두세 배는 나야지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막 한 해에 100%, 때로는 200% 이상을 기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셈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시장이 엄청 좋을 때는 두 배에서 뭐 두 배 반, 세 배까지도 가능하죠.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매년 두 배, 세 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잘못됐다라는 거고, 이들은 주식 투자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건전한 상식이나 사업 원칙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 돈은 순식간에 나간다라는 것이고요. 또 내용을 한번 보면 왜 의심하고 따져보지 않는가 라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주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동일하다. 누구든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자 하면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시장 여건에 대해 심사숙고하다 보면 해답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시간을 들여 질문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답만 구하려 든다. 대개의 미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의심이 많은 편이지만 유독 증권회사에 가서 시세를 볼 때만큼은 그렇지 않다. 주식을 거래하든 상품을 거래하든 마찬가지다. 게임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게임은 이것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은 평소에 해오던 이 지적으로 상당히 높은 차원 높은 예비적이고 예방적인 어떤 의심조차 없이 덤벼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웬만한 승용차를 고를 때보다 고민하지 않고 전 재산의 절반을 주식시장에 집어넣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답만 구하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 의심하고 항상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 주식시장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넘어가서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 이라는 말입니다. 자, 트레이딩 계획은 아주 괜찮았고 이룰 때보다 벌 때가 더 많았다. 내가 이 계획을 그대로 따랐다면 적어도 10번 중에 7번은 맞췄을 것이다. 사실 거래를 하기 전에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항상 돈을 벌었다. 그런데도 패배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게임을 고수할 만큼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뭔가 유리한 신호가 보이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 때만 시장에 뛰어들어야 했다는 말이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게 마련인데 나는 그것을 몰랐다. 이 점은 바로 누가 봐도 속아 넘어갈 것 같지 않은 월스트리트의 어떤 똑똑한 친구들이 돈을 날리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늘 멍청한 짓을 하는 어떤 진짜 바보들이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바보는 이 자신이 항상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다. 매일같이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할 적절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또한 누구도 늘 자신의 거래가 현명한 것이었다고 어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풍부하지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거래하고 충동적으로 매매하는 것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날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는 인내심을 갖고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하기에 가장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을 때 비로소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제시는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코가 막혀가지고 뭔가 이 책을 하는데 좀 들으시는 분들도 숨이 차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고요. 자, 오늘도 이 제시 리버모어의 어록으로 아침부터 좀 마인드셋을 하고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아무래도 지금같이 시장이 더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잡아야 네, 어떤 이탈하지 않고 그렇죠. 전쟁터에서 가족 살아남아서 가족의 품으로 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